은행은 이렇게 돈을 법니다. 여러분, 매달 5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좋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대가로 평생 9억 원을 더 내야 한다면요. 오늘 말씀드릴 50년 모기지의 진실, 집 사시기 전에 꼭 보셔야 합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을 제한했다는 소식에 많은 언론 매체에서 떠들썩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30년도 아닌 50년으로 모기지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자동차 할부금처럼 늘어나는 상환기간만큼 매월 지불해야 하는 먼슬리 페이먼트는 감소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지불해야 하는 총 이자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일까요? 자, 우선 이 영상이 Live Now Fox News의 Impacts of 50-Year Mortgage for Home Buyers 라는 내용인데요. 이 인터뷰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우선 첫 번째로 먼슬리 페이먼트와 바이어의 진입 장벽이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상환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나면 같은 금액을 빌려도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주택 구입자나 소득이 제한적인 가구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30년 모기지로 월 2,500달러를 내야 했던 집을 50년 모기지로 바꾸면 월 1,800불에서 2,000불 달러 수준으로 월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월 납입금이 그러니까 먼슬리 페이먼트가 낮다고 해서 총 지불 금액이 적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 상환 모기지는 초기 몇 년 동안 대부분의 납입금이 이자로만 나가고 원금 상황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80만 불 정도의 모기지를 30년 상환으로 빌렸을 때 원금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시간이 비례해서 감소하긴 합니다만 모기지를 빌린 초반에는 아주 느리게 원금이 갚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30년 동안 매달 지불되는 먼슬리 페이먼트 중에서 원금과 이자가 얼마씩 어떤 비율로 상환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대략 첫 번째 달은 4,500불 먼슬리 페이먼트 중에서 이자가 3,659불이고 원금은 894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년째는 원금이 944불 정도로 증가하게 되고 대략 4년차가 되어서야 원금 비율이 1,052불로 1,000불이 가까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5년 텀에 30년 상환으로 모기지 계약을 하시죠. 게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5년 텀이 지난 후에 먼슬리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서 5년 동안 갚아서 25년 남은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늘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원금 비율이면 숫자만으로만 비교한다면 렌트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는 모기지 비용에 재산세, 유지보수 비용도 발생하니까요. 물론 렌트와 달리 자가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굉장히 높죠. 사실 이걸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죠. 자, 그럼 몇 년쯤 지나야 원금과 이자 비율이 그나마 비슷해질까요? 자, 다시 1년에서부터 쭉 내려가 보면은요, 대략 18년은 지나야 원금 비율이 이자 비율보다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30년 상환 중에서 18년이 지나서야 원금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50년 상환 기간이면 최소한 25년에서 30년이 지나야 원금 비율이 이자 비율보다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해도 자기 자산이 아주 천천히 쌓이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대출액에 비해서 집값이 더 작아지는 언더워터, 즉 깡통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매월 열심히 갚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불하고 있지만 50년 모기지는 기본적으로 첫 10년에서 15년 동안은 원금이 거의 줄지 않아서 실제 재산 가치는 거의 증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집을 팔거나 재융자, 리파이낸싱을 할 때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적으로 지불해야 할 총 이자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모기지의 경우 원금이 50만 불에 이자율이 6%라고 가정하면 대략 55만 달러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원금보다 조금 더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를 50년 모기지로 바꾸게 되면 대략 90에서 95만 불 달러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납입금, 먼슬리 페이먼트 부담을 낮추는 대신 평생 갚아야 하는 비용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인터뷰에서는 50년 상환 모기지는 금융시장에 시스템적으로 리스크를 주고 주택 소유자 자율성을 저해하며 정작 주택 공급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장기 상환 모기지는 고정금리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금리가 상승할 때는 은행의 수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금리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리스크가 가중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또한 낮은 고정금리 모기지를 가진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가 높아진 시점에라도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하고 집값이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잠금된 락된 수요가 유지되면서 집값을 높게 유지하는 요인이 작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나올 수가 없죠. 수요는 계속 있을 텐데요. 여기에 이자율이 낮은 모기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나은 직업이나 기회가 있어도 이사를 못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저해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결국 단순히 대출 조건을 완화하면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은 그대로라서 집값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 모기지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부담 완화 수단에 불과하다고 이 인터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칼럼에서 소개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론토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 시나리오인데 자, 주택 가격을 85만 불, 다운페이를 5% 해가지고 42,500불. 그러니까 모기지 어마운트는 모기지 금액은 80만 7,500 그리고 이자율을 5.5%로 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30년 모기지는 월 상환액이 그러니까 먼슬리 페이먼트가 8,585불이고 그리고 총 이자가 84만 2,600불 그리고 이자와 주택 가격을 합치면 총 비용이 165만 불 정확하게는 165만 100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 가상으로 50년 모기지를 한다고 하면 일단 고정금리가 될 것이기에 30년 모기지에 적용됐던 5.5% 이자율보다 조금 높은 6%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6%의 이자율로 똑같이 5% 다운페이를 하고 85만 불짜리 주택을 구입한다고 치면 총 이자 금액은 167만 2,100불이 되고요. 주택 가격과 이자까지 모두 합하면 총 247만 9,600불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금액들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30년 상환으로 모기지를 빌릴 때는 매월 4,585불을 지불해야 하지만 50년 상환으로 모기지를 빌리게 되면 매월 4,131불만 지불하기 때문에 대략 454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총 이자 비용 비교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50년 모기지는 82만 2,600불 50년 모기지는 167만 2,000불로 50년 상환 모기지가 82만 9,500불이 더 비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30년 상환을 50년으로 연장했을 뿐인데 집 한 채 가격의 이자를 추가로 내는 것이 되고 다시 말하면 월 50만 원을 아끼려고 평생 9억 원을 더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모기지를 빌릴
날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하게 되시겠죠. 그리고 이미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빨리 원금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겁니다. 네, 은행은 이렇게 돈을 법니다.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50년 상환 모기지 도입을 제안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한 인터뷰를 실제로 보시면 It's not even a big deal. I mean, you go from 40 to 50 years, and what it means is you pay something less. All it means is you pay less per month. You pay it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It's not like a big factor. 하지만 정부 주도로 더 많은 미국인을 빚더미에 앉히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그리고 밑에 자막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50년 모기지는 매달 내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며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큰 변화는 아니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이 영상에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다 헛소리인 거죠. 네. 이건 무책임을 넘어서서 정말 무섭습니다.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악마의 족쇄를 씌우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한 나라,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옳고 그름을 여기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미도 없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신을 짝 차리고 한계를 알아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력은 남들이 하는 만큼이 아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부터가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